안녕하세요. 강덕배입니다. 얼마 전에 짤을 하나 봤는데 이제 10년 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화기가 피처폰인데 실제로 10년 전 전화기는 이제 스마트폰인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 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구나 싶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비하면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죠. 사실 이것보다 더 이전의 10년, 그러니까 10년보다 더 이전의 10년을 볼 경우에는 이만큼 빠르게 발전해 오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더 갈수록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년이면은 강산이 바뀐다는데 이제 10년도 전에 아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항상 과학의 날 하면은 2030년의 미래를 그려봐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항상 애들이 그리던 단골 손님이 뭐 수중도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많이 그렸잖아요. 이런 게 정말 꿈이 아니게 될지도 모르겠다. 2023년이란다. 2030년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발전 속도라면은. 아무튼 기술의 발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모로 편리한 지점들이 많죠.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올라가고 사실 예전에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가 생긴다는 거를. 옛날에는 전화 들고 다니는 것도 진짜 신기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흑백 핸드폰이었다가 나중에는 컬러로 바뀌었을 때도 진짜 너무 신기했고 다음에는 이제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이 된대. 뭐 너무 빠른 속도로 되게 훅훅 발전을 해왔죠. 요즘에는 지도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비게이션 하나만으로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옛날엔 내비게이션이었는데 그 내비게이션의 자리를 전부 또 핸드폰이 대체를 했잖아요. 어릴 적에는 진짜 차에 이제 지도책이 있어가지고 가족여행을 다닐 때는 그 지도를 펼쳐서 지금 몇 번 국도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제 종이 지도를 보면서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와, 그거 어떻게 했나 싶기는 한데 요즘은 또 해외여행 가서도 구글맵 이용하면은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떤 대중교통 타고 가면 되는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게다가 구글 번역기 사용하면은 이제 이미지에 있는 것도 사진으로 찍으면은 이제 다 번역을 해주고 그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옛날 막 종이지도만 있던 시절에 해외여행을 패키지로만 갔었던 것 같아서 만약 그 시절에 내가 자유여행을 갔다면 어떻게 다녔을까 싶기는 합니다. 애초에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제가 여행을 갈 시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요즘에 자유여행을 하는 사람 정말 많아졌잖아요. 자유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이런 기술의 발전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을 잘 찾을 수 있기도 하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해외여행을 갈 때 꼭 관광지만이 아닌 다른 인기 명소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여행에 대한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자유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해외여행 같은 데 갈 때는 SNS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들 많이 참고해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기술의 발전이 미친 게 뭐가 있었을까? 그 책을 이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 옛날에는 이제 교과서 같은 거 다 들고 다녔잖아요. 이제 대학교에서 전공 수업할 때 이제 전공책 진짜 두껍잖아요. 수업 자료도 또 올려주시니까 그것도 뽑아서 가지고 다녀야 하고 근데 이제 막 뽑는 거 까먹으면은 수업 필기하는 게 되게 더 힘들고 막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또 이제 수업 자료 자체도 교수님들이 항상 엄청 많이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의 막 전공책 뺨치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거 들고 다니기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펜슬이랑 패드 사고 나가지고는 딱 그것만 들고 다니면은 필기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지웠다가 다시 쓰는 것도 진짜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제 볼펜으로 쓰면은 화이트로 지우기도 되게 애매하고 사실 이제 PPT 같은 거를 수업 자료로 올려주시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필기하다가 글이 좀 길어지면은 자리 부족해가지고 되게 막 겹쳐 쓰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뭐 패드를 쓴다? 그러면은 이런 불편함이 모두 해결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중에서도 수업 시간에 전자기기 못 쓰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엔 어쩔 수 없이 프린트 다 해가지고 다녀야죠. 그리고 이제 다시금 화두가 되고 있는 AI가 있죠. 한때 알파고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가 조금 사그라드는가 하더니 최근 들어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좀 오래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2016년에 있던 거네요. 지금이 2024년이니까 벌써 8년이나 되었어요. 좀 오래됐나 싶었는데 이게 8년이나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2016년에 대국이 가능할 정도의 인공지능 기술이 있었다니. 아무튼 이 알파고의 행보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016년 12월 말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한중일 정상급 기사들에게 60연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 이후에는 업그레이드 알파고에 대한 논문이 몇 권 나오다가 미국 시간 기준 2017년 12월 14일 알파고에 대한 연구를 마친다고 발표를 했었고 12월 12일 날 나온 알파고 교육 툴이 이 알파고와 관련된 마지막 물건이라고 하네요. 꽤나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켰던 인공지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시기가 유지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챗 GPT가 유명하죠. 얘는 알파고와는 다르게 대화형 인공지능인데 오픈 AI가 개발한 자연어 처리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챗 GPT의 존재를 아마 작년? 재작년쯤에 좀 이슈가 돼가지고 알게 되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친구는 2019년에 처음 소개가 되었던 모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속해서 이거를 진짜 놓지 않고 개발시킨 오픈 AI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챗 GPT가 처음 화두가 되었을 때 얘가 거짓말을 한다 이러면서 가장 유명한 밈으로 돌아다녔던 게 조선 왕조실록에 대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 이 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챗 GPT가 뭐라고 했냐 막 하면은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역사서적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에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를 함께 글을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GPT가 언어 모델이기도 하고 너무 똑똑해서 유연적으로 대답을 하면서 발생한 일이긴 할 텐데 꽤나 웃기긴 합니다. 그쵸? 이런 AI 기술 발전을 하면서 최근 AI를 접목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노션 같은 데서도 AI를 제공을 하고 추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 안 사용하는 곳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직업들이 AI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AI 프롬프트를 잘 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점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서점이 AI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 막 이런 걸로 꽉 차 있더라고요. 매대가. 그래서 보고 사람들 진짜 빠르다. 이런 걸 벌써 책을 내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
그거는 진짜 어떤 직무에서든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듯 기술 발전으로 삶이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좀 그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의 발전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서 예를 들어서 요즘 차들은 자동 주행이 가능하기도 하고 핸드폰 어플과 연동되어서 문을 연다던가 차문을 연다던가 하는 기능들이 제공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단 이게 차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전등 뭐 이런 것들을 핸드폰 하나로 전부 제어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게 무섭지 않나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니 그럼 저거 하나 해킹되면은 내 삶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안 무서우신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부 아날로그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정보 온갖 곳에 다 털려있고 그럴 테지만 뭐 예전에는 그 털린 개인정보를 타인이 찾으려고 한다면 조금 열심히 해야 했을 거고 하겠지만 요즘에는 과장 보태서 손 한 번 까딱하면 뭐 그 개인정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일일 것도 같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AI 학습 모델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딥페이크 같은 것도 있고 얼굴, 목소리 이런 사람들의 신원을 이제 보증을 하는 것들을 AI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인데 과연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또는 그렇게 구현된 얼굴이나 목소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좀 생기더라고요. 어릴 때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들이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지 않은 곳이 없는 뭐 그런 시대의 얘기거든요. 이게 꼭 인공지능 로봇은 아니었던 것도 같은데 그 시대 로봇도 있고 뭐 어쨌든 로봇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뭐 그런 시대의 영화였습니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의 대부분을 로봇들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로봇들이 로봇 삼원칙을 어기고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스포에 민감하신 분들은 한 30초만 귀 막아주시고요. 공격을 하게 된 이유는 인류 멸망을 위해서는 이 논리적인 로봇들이 모든 인간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총괄 인공지능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내용의 영화가 꽤 많잖아요.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매트릭스도 인간이 AI의 지배를 받는 배경을 가진 영화들인데 정말 영화 같은 형태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이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기계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이제 기계가 들어오게 되고 결정사항이 인공지능을 이제 거쳐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게 된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게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월이에 보면은 뭐 거기서도 사람들이 이제 기계에 의지를 하면서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것도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와는 또 다르지만 하나의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에 지배당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뭐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기술이 좀만 천천히 발전해도 좋을 것만 같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는 세대이죠. 근데 그만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대인 것도 같아요. 요즘엔 발전 속도가 또 너무 빨라가지고 이런 발전된 기술을 위한 정책 제정 속도가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도 꽤나 위험한 것 같고 일단 저는 아날로그가 좋습니다. 컴맹이거든요. 저 사실 핸드폰에서도 기능 진짜 안 쓰고 노트북도 쓰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같이 아날로그의 삶 많이 즐겨주세요. 이제 아날로그가 사라지지 않도록
네. 기술 발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심취하게 된 것 같은데, 오늘 통신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꽤나 이제 고리타분하고 어두운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사실 이곳은 매트릭스의 세계관이며, 이 통신을 들은 여러분은 빨간 약을 먹고 세계의 진실에 도달한 것입니다. 진실로의 도달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통신이 즐거우셨다면 리뷰 혹은 댓글 혹은 소개란 곡을 보내 의견이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짧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여도 상관없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